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왜 위험한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뇌졸중의 한 종류로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통칭하는데,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뇌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일부가 죽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뇌경색은 그야말로 초응급 질환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의 초기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경색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이 꼽힙니다.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통로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정맥이나 심부전,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심장에서 생긴 혈전, 즉 피떡이 뇌혈관으로 이동하여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온 부유물이 수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죠. 흡연, 비만, 음주와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 역시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결국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경고등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뇌경색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팔, 다리 마비 또는 감각 이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뇌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뇌는 좌뇌와 우뇌가 교차하여 신체를 지배합니다. 즉, 좌뇌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오른쪽, 우뇌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왼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려는데 젓가락질이 갑자기 잘 안 되거나 걸으려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는 경험을 했다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리거나 먹먹한 느낌,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감각 이상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뇌의 운동 영역이나 감각 영역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불립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본격적인 뇌경색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얼굴 마비 또는 감각 이상입니다.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웃을 때 얼굴 표정이 비대칭이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의 절반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뇌의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부분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입 밖으로 흘러내리거나 음식을 씹으려는데 한쪽 볼에만 음식물이 고이는 등의 증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색해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할 때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얼굴 부위의 마비나 감각 이상은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경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안면 마비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인 신호이므로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하기 어려움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버벅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역시 뇌경색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뇌경색이 발생하면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겨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창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은 자신의 말이 어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관찰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친구나 가족이 평소와 다른 말투를 보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시 전문적인 진찰을 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어장애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 손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언어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기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복시 또는 시야 장애입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증상 또는 시야의 한쪽 부분이 뿌옇게 보이거나 사라지는 듯한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뇌경색이 발생하면 시각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겹쳐 보여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책을 읽으려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라면 더욱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 시야에 확연한 차이가 있거나 주변 시야가 갑자기 좁아진 듯한 느낌이 든다면 즉각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시각과 관련된 증상은 뇌경색이 뇌의 시각 중추나 시신경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단순히 안과를 방문하기보다는 뇌경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러한 시야 장애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는 일과성 허혈 발작의 한 형태로 더욱 심각한 뇌경색이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심한 두통 또는 어지럼증입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심한 두통이나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어지럼증은 뇌경색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다른 신경학적 증상, 예를 들어 팔다리 마비나 언어장애 등과 동반될 경우에는 더욱 뇌경색의 가능성을 높게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인한 두통이나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과는 차원이 다르게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의 벼락, 두통이 찾아오거나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으로 서 있기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겨 똑바로 걷기가 어렵고 비틀거리거나 물건을 잡으려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나 뇌간 등 균형 및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뇌경색의 중요한 징후일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 위험 신호들을 기억하기 쉽게 전문가들은 FAST라는 약어를 사용합니다. 이 FAST 신호는 뇌경색의 핵심 증상을 빠르고 쉽게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F는 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표정이 비대칭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울을 보거나 상대방의 얼굴을 관찰했을 때, 웃거나 말할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눈꺼풀이 처지는 등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뇌경색으로 인해 안면,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딘가 얼굴이 이상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는 암을 나타냅니다. 팔을 들었을 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 10초 이상 유지하도록 시켰을 때 한쪽 팔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뇌경색의 강력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즉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팔에 힘이 없어 옷을 입기 힘들어지는 등의 사소한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S는 스피치를 의미합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단어를 찾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거나 혀가 꼬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어장애는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뇌경색의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T는 타임입니다. 앞서 언급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시간 지체 없이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속한 대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대개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시술을 시행하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AST 신호 중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뇌경색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뇌경색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막힌 혈관 때문에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 뇌세포들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치 한번 끊어진 전선이 다시 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느냐가 뇌 손상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4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뇌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며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전 용해제 투여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 중 하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카테터를 이용해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혈관 내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료는 오직 골든타임 내에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세포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편마비,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 심각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급차를 부르거나 가능한 가장 빠른 수단으로 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에게 정확한 증상 발생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는 119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뇌경색의 증상은 앞서 언급한 5가지 핵심 증상 외에도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관이기 때문에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 천차만별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야 이상은 앞서 복시와 함께 언급되었지만 단순히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것을 넘어 시야의 특정 부분이 아예 보이지 않거나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읽고 있는 책의 절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포함됩니다. 또한 감각 저하 역시 팔다리 마비와 더불어 특정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만져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뇌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뇌간과 같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에 영향을 미치면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혼미한 상태에 빠져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하곤란, 즉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증상, 배뇨장애, 심한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한 보행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이 뇌경색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상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낀다면 그것이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뇌는 소중하며 단 한 번의 손상으로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뇌경색은 단순히 증상 발현 시의 대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예방과 위험 요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흡연자, 비만인, 과도한 음주를 즐기는 분들은 뇌경색의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뇌경색의 초기 증상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하여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당뇨는 혈당 조절에 실패할 경우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손상을 유발하여 혈전이 쉽게 생기게 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벽에 지방 침착을 유발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며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 요인들을 악화시키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뇌경색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TRANSIENT 이스케믹 어택는 뇌경색의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보통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심각한 경고음입니다. TIA를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향후 몇 주에서 몇 달 이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큰 고장이 날 수 있음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과성 허혈 발작의 증상, 예를 들어 한쪽 팔다리의 일시적인 마비, 순간적으로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 한쪽 눈이 잠시 안 보이는 증상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은 TIA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관의 협착 정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TIA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괜찮아졌다고 안심하고 넘어가는 순간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뇌경색은 크게 뇌혈전 증형과 뇌색전 증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발생 메커니즘과 증상 발현 양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뇌혈전 증형은 주로 뇌혈관 자체에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점차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주로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증상을 처음 인지하거나 휴식 중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거나 계단식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팔에 미세한 힘 빠짐을 느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비가 심해지는 시기죠. 반면 뇌색전 증형은 심장이나 다른 큰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혈액의 흐름을 타고 뇌혈관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뇌혈전 증형에 비해 증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활동하던 중에 갑자기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의 정도도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등 매우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어떤 유형이든 뇌경색은 응급 상황이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색전 증형과 같이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신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과거 병력,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뇌경색의 유형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뇌경색의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이후의 진단과 치료는 전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뇌경색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우리가 그 위험 신호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얼굴 마비 감각 이상, 발음, 어눌 말하기 어려움, 복시시야, 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 이 5가지 핵심 위험 신호와 FAST 신호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설마 나에게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뇌경색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뇌경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